언니 나왔어. 뭐 하는 거야? 왜 전화도 안 받고? 자? 원룸 안으로 이제 들어갔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시신 발견한 거야. 아이고 어떡해. 거기에 이제 운동화 족적도 좀 있었고요. 현장에 있는 증거물, 원룸 인근의 배회자, 목격자 있는지 보고 아무것도 발견되는 게 없어요. 현장에서 정씨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휴대폰이 어느 순간 잠시 켜졌다가 팍 꺼졌어. 그래서 잽싸게 이거 안 되겠다. 휴대폰 통화하는 내역을 도출을 합니다. 그놈이 누구냐면 김장군이에요. 이름이 김장군. 유니폼 딱 가스유출기 딱 기계도 들고 있고 맘 푹 넣고 열어주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서 바로 그냥 제압하고. 이거 절대 첫 번째 범행 아니야. 이거. 이번 주 대한민국 살인사건 246회입니다. 동갑내기 2인조 강도살인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2인조예요? 사건을 한 2개 정도를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이제 소개하는 건데. 네. 우선 첫 번째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서울 상계동에서 발생했어요. 상계동 그 주점인데 사실은 뭐 상호는 주점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이제 찻집 하면 술도 팔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데 그거 있어요. 비슷한 거예요. 상계동에 있는 주점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발생한 게 2006년도예요. 2006년 10월 30일이니까 늦가 가을이네. 가을이네. 한참 월요일 날이랍니다. 네. 10월 30일 날 월요일 날 네. 12시 35분경에 낮이네요? 네, 12시 35분경에 서울 노원구 상계 5동 소재에 있는 야화 찻집이에요. 이 찻집을 운영하는 분은 52세 된 송 씨예요. 여성분인데 비슷한 업장을 운영하는 장모 씨라는 56살 먹은 여성이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냐면 그날이 요식업자들 교육받는 날이에요. 위생교육이라고. 네, 의무교육이 있어요. 위생교육. 그거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갑시다 하고 이 송 씨한테 이제 간 거예요. 송 씨가 운영하는 야화 찻집으로 장 씨가 간 거예요. 그 이제 12시 35분에 갔는데 가보니까 출입문은 열려 있어. 찻집. 문은 열려 있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소파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 송 씨가 하의가 벗겨졌어요. 하의가 벗겨지고 목이 졸려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누가 들어와서 죽인 거죠.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를 바로 했겠죠. 경찰은 바로 와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하의가 밑에 또리가 다 벗겨져 있으니까 성폭행 목적의 살인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일단 여성이고 일단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수사 전담반 편성하면서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자 이제 부검해봤어요. 이번 부검해봤더니 경부 압박 질식사예요. 경부 압박 질식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액살, 손으로 졸라서 죽이는 걸 액살이라고 그래요. 액사. 그다음에 이제 끈으로 쪼으면은 교살. 그리고 이제 스스로 그냥 목매서 자살하면 이제 의사라고 그래요. 의살. 그런데 이 경우는 액살입니다. 액살. 그러면 누군가가 목을 손으로 졸라서 살해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좌측 늑골. 그러니까 왼쪽 갈비뼈 3, 4번이 골절됐어요. 맞은 거죠. 맞네. 맞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체로 액살 같은 경우나 교살 뭐 의사도 마찬가지인데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설골 골절. 그렇죠. 설골이 목뼈가 부러지거든요. 설골 부러져 있죠. 그런데 이 경우는 설골이 골절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목 졸려서 죽는다고 그래갖고 100% 설골이 골절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갑상연골 골절도 없어요. 갑상연골 이거 골절 되거든요. 목 부위하고 이 쇄골 쪽에 근육관에 출혈이 있다. 요 부분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 타살이에요. 타살이죠. 누가 봐도. 근데 이 사건 그날부터 진짜 그 성범죄 관련된 관련자 찻집에 자주 오는 사람들 뭐 엄청나게 했겠죠. 동일수법 전과자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진짜 이게 저 노원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수사는 거의 다 했대요. 그러니까 죽어라 하실 거 나름대로 죽으라고 했는데 해결 안 되고 시일은 계속 흘러가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건이라는 첫 번째 꼭이 사건이에요. 예. 이제 두 번째 사건 하나. 네. 그 즈음입니다. 그 즈음. 아까는 2006년 10월 30이죠. 네. 이거는 조금 한 달 정도 지났어요. 2006년 11월 16일이에요. 한 목요일입니다. 보름 목요일. 정도 지났네. 예. 이것도 낮에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에요. 네. 충남 천안시에 있는 네. 성정동의 한 그 원룸입니다. 원룸. 여기도 언니 동생 하는 사람이 지내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언니 집을 찾아간 거예요. 동생으로 불리는 사람이. 동생이 예. 그 정 씨입니다. 그 여성 언니라는 사람은 42살 먹은 여성인데 네. 12시에 둘이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 아, 약속을 했어요. 밖에 근데 나가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언니가 나오지도 않고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 그럼 가봐야지.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살고 있는 언니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네. 그 정 씨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 뭐 언니 나왔어. 뭐 하는 거야? 왜 전화도 안 받고 자? 이러면서 계속 했는데도 대답이 없어. 그래서 이제 원룸 안으로 이제 들어갔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예. 거기서 시신 발견한 거야.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또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이게 천안 성정동 사건이에요. 예. 그러면 사건은 일견 뭐 비슷하면서도 뭐 또 뭐 그렇게 비슷할 이유도 없어요. 일단 거리가 달라요. 많이 머네요. 뭐 서울 노원구 상계동하고 여긴 천안시 성정동이잖아요. 네. 다만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면 뭐 여성 나이 좀 있는 여성들이 뭐 죽었다는 거 정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 두 번째 사건도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강도 살인죄로 추정을 해요. 강도 살인으로. 들어와서 강도 목적으로 한 거 아니. 왜 그러냐면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 있어. 이불도 이렇게 덮고 있는 상태. 예. 그런데 이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목이 졸린 상태였어요. 이것도. 예. 그다음에 집기 같은 게 방에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 네. 그러면 물세컨이잖아. 뒤졌다고 봐야 돼 이거. 뭘 찾은 거네요. 그러니까 누군가 집안을 막 뒤진 흔적이 있는 거야. 네네. 거기에 이제 운동화 족적도 좀 있었고요.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면 이거는 면식범 절대 아니고 그러면 강도일 가능성이 많죠. 다 막 뒤진 흔적도 많고. 예. 강도 살인. 그러고 없어진 걸 확인을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봤더니 모조 귀금속. 그러니까 정품을 이 동생은 다 알아요. 이거. 네. 이거 그 언니가 갖고 있던 거 전부 액세서리 뭐 이런 거 이게 모조입니다. 네. 그리고 소액 현금 조금 사라졌어요. 조금 있는 거. 그러니까 요 범인들 입장에서는 그 훔친 거 모조 귀금속도 얼핏 일견 보면 이거 뭐 진품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귀금속인 줄 알고 가져간 걸로 보여요. 그러면 강도 목적 가능성 맞죠, 그렇죠? 참 말도 안 되네. 성폭행은 없었어요. 이 사건도 성폭행은 없었어요. 예. 아까 그거는 하의만 벗겨놨는데 성폭행 없었거든요. 네. 지렉 셔츠 같은 거 했을 때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허벅지에 남자 정액은 확인됐어요. 그런데 성폭행, 그 지렉 셔츠 같은 걸 해보면 성폭행은 없었어요. 야, 자, 이 종합하면 이것도 전형적인 강도 사건이에요. 예, 그렇게 되네요. 강도 살인 사건이에요. 피해자 정 씨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네. 이제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잖아. 네. 수년 전에 남편하고 이혼했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직업은 노래방 도우미. 근데 지금은 뭐 개인 사정이 좀 있어갖고 쉬고 있는 중이에요. 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직업은 그래도 노래방 도우미인 거예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와서.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혼자 있다 보니까 생활비 대주는 남자가 있어요. 조사해보니까 경찰이. 예. 그래서 경찰이 당연히 생활비 대주던 남자 용의자 1군에 올리지. 그렇죠. 예.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 사건 당시에 그 앞뒤로 알리바이 다 조사했겠죠. 보니까 그 남자는 지방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는 용의전상에서는 제외가 되죠. 그러면 저 정 씨 당일날 행적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 혼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혼자 있다 보니까 밤에 일하시고. 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 씨도 부검에 들어갑니다. 네.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박박질 식사 맞고요. 액살 맞고요. 발견되기 이 여성이 발견되기 몇 시간 전에 사망한 걸로 보여요. 외출 준비 중에 사망한 걸로 보여요. 수사 들어갑니다. 네. 원룸 방문자는 전부 확인해요. 전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증거물, 원룸 인근의 배회자 뭐 이런 거 있는지 전부 뭐 따져보고 또 목격자 있는지 보고 수사 다양하게 했겠죠. 네. 아무것도 발견되는 게 없어요. 깨끗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게 뭐 현장 증거물에서도 별거 없고 이제 뭐 답답한 거죠 이게. 그래서
정 씨 주변에 있는 인물이라는 인물은 전부 다 수사합니다. 오, 그럼 핸드폰에 많이 나올 텐데.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문제는 현장에서 정 씨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아, 이 휴대폰 가져갔으니까 이 경찰이 지금 기댈 때는 휴대폰밖에 없다. 그럼 한동안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수사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휴대폰은 오프돼 있는 상태예요. 꺼져 있는 상태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지. 자, 그럴 때 형사들이 하는 거 아예 걸어놓고 있어요. 자, 휴대폰이 어느 순간 잠시 켜졌다가 팍 꺼졌어. 거기가 어디냐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인근이에요. 월계동 상계동 인근이에요. 그래서 잽싸게 아 이거 안 되겠다. 휴대폰 통화하는 내역을 도출을 합니다. 그랬더니 번호가 이런 게 나와요. 709개 XXX 그 전화번호가 뭔가 했더니 성인 채팅하는 뭐 옛날에 그 저기 야한 거 대화 나누는 그러니까 거 그거 이제 유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범인의 우리가 특성은 성적 각성을 가진 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범인은. 네. 그래서 요 전화번호 성인 채팅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제 그 확인을 했더니 성인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이 채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구조가 돼 있대요. 예, 예. 이 한 기간 앞뒤로 7일을 폭넓게 뽑았어요. 네, 네, 네. 그래갖고 그 전화로 통화한 사람들 명단이 쭉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전화했는데 나는 뭐 그런 사이트 뭐 그런 거 나 몰라요. 왜 불쾌하게 나한테 그래요. 다 비협조. 네네 그러겠네요. 불편하지. 근데 다행히 한 사람이 협조를 했어요. 그래 사이트도 얘기해주고 인증 과정에 남긴 인적사항 확인 작업을 이제 경찰이 했죠. 야, 거기 들어가. 그렇게 해갖고 사이트 운영자를 이제 접촉을 했죠. 갔더니 사이트 운영자가 인적사항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다 삭제됐어요. 뭐 우리는 그때 다 한번 채팅하고 나면 다 지웁니다. 네네. 엄청 설득했대요. 복구 좀 합시다. 복구 좀 합시다. 씨, 만만찮다 이거. 복잡해요 이런 게. 그래갖고 인적사항 자료를 복구를 했습니다. 취합해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IP 추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 나왔어요, 교수님? 그래가지고 한 놈이 딱 나옵니다. 한 명이. 네. 야. 딱 나옵니다. 그 놈이 누구냐면 네. 김장군이에요. 이름이 김장군. 얘가 어디 사는가 했더니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주택에 살고 있어요. 상계동이에요. 네. 잡았습니다. 잠복하고. 응? 네. 이게 사건 발생 8일째 되는 날. 천안 사건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네요. 11월 27일 날 실시간 위치 추적해가지고 휴대폰 그놈 거. 예. 이제 또 김장군이 인적사항이 나오면 본래 그놈 휴대폰도 이제 뜨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본래 휴대폰 가지고 있는 그놈의 위치를 또 추적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 네네. 그래가지고 계속 동선 보고 있다가 땄어요 이거. 김장군이는 어떤 놈이냐면 네. 강도살인 전과 등 오범이에요. 93년 9월 달에 네. 광주 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네. 2005년 5월 달에 출소했어요. 한참 살았네. 그러니까 많이 사는 겁니다. 네, 예. 출소할 때는 장흥교도소에서 13년 복역하고 네. 가석방으로 나온 거.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동거녀도 현재 있어요. 동거녀도 있고요. 김장군이. 네. 이제 조사하지 김장군. 예. 완전 오리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야 임마 너 사건 당일날 천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휴대폰 네가 움직인 그 동선 기록 그 CCTV 네. 요런 데 발신 통화 내역 너 거기서 전화 걸고 받은 거 네. 요런 걸로 다 확인이 됐어 새끼야 네가 천안 왔다는 거는. 그리고 수사팀은요 네. 이 사건을 할 때 단독범이라고 보질 않았어요 애초부터. 왜요? 단독범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공범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놈하고 얘 휴대폰을 찾았잖아 이제. 네네네. 그럼 얘 휴대폰을 전부터 까지. 그렇죠. 수발신 내역을 다 꼽지. 예, 통화한 그래갖고 가장 그 빈번하게 최근에 통화 주고받은 놈. 그 놈을 공범으로 추정을 했어요. 공범이 있다는 전제하에 공범이 있다면 그놈은 어떻게 줄일까? 얘하고 아주 최근에 빈번히 전화를 주고받는 놈. 그러겠네요. 그놈이 공범일 가능성이 많다 해가지고 거기서 뽑아낸 게 민현기라는 놈이 33살. 예. 요거를 딱 도출을 해가지고 네. 김장군이한테 다이렉트로 들이대 버렸어. 넌 말지 김장군 너 이 새끼 민현기가 같이 있잖아 이 새끼야. 지랄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자백 안 해서 바로 자백해 버렸어요. 민현기도 검거합니다. 그래요? 그 새끼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놈인데 체포를 했어요. 안성이 있구나. 이 새끼는 사기 등 전과 이범이에요. 2004년 3월 달에 사기로 10개월 수원교도소에서 살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두 놈 다 건거했잖아요. 네. 이 새끼들이 전모가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둘이 동갑이잖아요. 네. 동갑이에요. 네. 근데 얘들이 어디서 만났냐면 이것들이 만난 것도 웃겨요. 빵은 아니고요. 사채 사무실에서 만나요. 아, 빵은 질이 다르잖아. 질이 강력전과자 다르네. 13년 살고 강수 살인네. 살인전과 있는 새끼하고 사기. 사기 요것들은 이거 물리적인 폭력 행사하는 데는 부시래기거든. 뽀시래기들. 응. 둘 다 무지개요, 당연히. 응. 돈이 절실히 필요하던 중에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김장군이 같은 경우는 돈이 왜 그렇게 필요했냐면 천안에 자기 선배가 살고 있는데 그 선배 말을 듣고 천안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새끼가 한때 바다 이야기라는 성인 네, 오락실을 한참 잘 나갔죠. 운영을 좀 했어. 그러다 말아먹었어요. 한 6천만 원 가까이 빚을 졌어요. 큰 돈이네. 민영기 같은 놈은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데 아이고. 사채빚도 있고 한 4천만 원 돼요. 이것도 큰 그러니까 이게 두 놈이 돈이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둘이서 한탕하자는 얘기. 이게 당연히 능동적으로 누가 했겠습니까? 강도살이는. 뻔하죠. 장군이가 전공자가 있겠지. 얘기했겠죠. 예. 김장군이가. 장군이가 얘기했지. 그래서 범행을 공모를 합니다. 네. 유동인구가 없는 한적한 그런 동네 모텔 편의점. 네. 여기서 이제 삥을 하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낮 시간대에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 있는. 그렇죠. 혼자 있을 수 있죠. 예. 아주 취약한 지역만 요것들이 딱 그러니까 이 전과자가 있어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낮 시간대에 원룸에 여자 혼자 사는 데 가서 이거 하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남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자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 요 새끼들이 어떤 머리를 썼냐면 네. 검침원을 위장해. 가스 검침원. 그 열 수밖에 없네. 가스 검침원을. 그래서 가스 누출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들고 하는 거. 예. 그것도 들고 댕겨. 야, 그다음에 이거. 특정 회사 이름이 새겨진 그 유니폼을 구했었죠. 어디 가스 무슨 써 있는 가스. 거. 예. 그리고 딱 여기 이름표 같은 것도 붙어 있는 거. 그 유니폼을 딱 입고 가스 검침기를 들고. 요거 9월 달에 이 김장군이가 범행 제의를 해가지고 시작됐다고 그래요, 이게. 9월 달에. 나쁜 놈들. 자, 방법은 간단해요. 저희 이제 띵동띵동 눌러요. 네. 원룸에서 여자 혼자 딱 나오면 여자 혼자 있는 거예요. 네네네. 들어가는데 남자 있으면 그냥 나오고.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이 노래방 도우미했던 정 씨도 다 한 거예요. 문 열어주고 가스검침원이라고 그러니까 자, 요 구멍으로 내다봤는데 유니폼 딱 그다음에 가스 누출기. 네. 가스 유출기 딱 기계도 들고 있고 딱 두 놈이 딱 서 있으니까 맘 푹 넣고 열어주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서 바로 그냥 제압하고 그다음에 그냥 살해는 컴퓨터 선으로 이 목 졸라서 살인. 어떡하냐. 얘들 말이에요. 이 목 조르는 방법도 누구야 이거 아까 이거 민영기 얘가 서투르니까 목 조르는 방법도 김장군이가 실습을 시켰대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용으로 쓸 칼도 또 필요하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제압하려고 준비해가지고 가서 칼 들이대면 여자들 꼼짝 못해요. 꼼짝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압하고 이제 목 조른 건데 칼 놓은 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다시 1시간 뒤에 현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가지고 칼을 수거해요. 수거하고 내친 김에 걸레로 다 닦습니다. 그래서 찾아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자, 이 전모를 보면은 이 경찰 입장에서 이거 볼 때 이거 절대 첫 번째 범행 아니야. 이거. 일련의 과정을 쫙 이 두 새끼 범행을 보면 이게 절대 이 사건 하나만으로 끝났을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최 팀장 입장에서 볼 때 이 새끼들 여죄 분명히 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아직 검거되지 않은 미제 사건 한번 다 뽑아보자. 다. 다른 데서 벌어졌던 살인 사건의 현장에 남겨진 증거.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피도록 했어요. 이때 주목한 게 딱 떠오른 게 바로 1번으로 제가 불러드렸던 야화차집 사건. 네. 송씨 사망한 야화차집 송씨 사건이 이 사건하고 비슷한 거야. 비슷하네. 이게 비슷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좀 주목을 했다는 거고요. 자, 이 새끼들이 이제 아까 내가 이제 하나 해주고 갈게요. 모텔하고 편의점 선정했다고. 네, 그랬었어요. 요게 성공한 게 이거 한 3건 나와요. 10월 10일 날 천안에 있는 모텔에서 한 건 했어요. 강도 한 번 했고. 예. 그다음에 10월 16일 날 편의점 종업원한테서 현금 38만 원 뺏어갔어요. 이것도 강도했고. 10월 22일 그 편의점 또. 근데 요거는 서울, 인천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여기서 요 전과에서 최 팀장이 많이 힌트를 얻었대. 우리 지역에서만 한 게 아니다. 이거 전국구다. 그러네. 서울, 인천 막 이렇게 뛰어댕긴다 이 새끼. 네. 그래서 다른 데서 벌어진 사건도 요 사건하고 유사하면 요 새끼들 범행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추정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사건으로 좀 더 그렇죠. 자세히 좀 예. 봅시다. 그 당시에 그 야화찻집 이 송 씨가 목이 졸려서 숨지고 성폭행 흔적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의만 벗겨. 그런데 하의는 벗겨놨던 거예요. 네. 요거는 성폭행 위장 목적이었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요게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러네요. 성폭행 목적의 이 사건이라고 했고 노원 형사들은 전부 그쪽으로 집중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천안 사건하고 비슷하게 지렉 채취해 보니까 안 가는 건 없단 말이야. 없지. 그거 유사하잖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사팀이 이제 이 야화찻집 그 수사팀이 그 당시에 증거물을 수집했을 거 아니에요. 사건이니까. 네. 그래서 맥주병, 컵, 재떨이가 있는데 거기서 지문 나오지 않았어요. 예. 닦았겠지 당연히.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딱 거기 떨어져 있던 바닥에 떨어졌던 이쑤시개가 3개. 그 다음에 그 야화찻집 주인은 뭘로 죽였냐면 액살인데 나중에 정밀 감정을 해봤더니 액살이 아니라 고무장갑으로 쏴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이제 그 당시에 서울 사건은 서울청 과수팀도 같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청에서 나와가지고 포도 껍질이 막 떨어져 있는데 포도 껍질하고 씨 뱉은 거 있죠. 그거를 보고 바닥에 막 뱉었구나. 그거를 국과수에 DNA로 했어요. 그 다음에 싱크대 개수대에는 담배꽁초 2개가 데 씻었어 이 새끼들이 담배꽁초. 담배꽁초. 싹 씻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DNA 보내고 한참 있으니까 국과수에서 DNA 그 포도 껍질하고 씨에서 뱉은 거. 결과가 나왔다 하고 회신을 보냈는데 신원불상에 남성 2명이라고 나왔어요. 남자는 맞고 DNA 은행에 입적은 안 돼 있는 거야. 네. 하여튼 2명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2명이 와서 야화찻집 송 씨를 죽인 거예요. 2명. 그러면 여기서도 분명히 금품강취한 겁니다. 그러네. 금품강취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 그 돈은 얼마인지 몰라요.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최풍식 팀장이 또 요 상계 노원사하고 또 연결을 해갖고 공주 수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같이. 예. 공주가 이제 해서 DNA를 이제 같은 건지 여기서 DNA가 나왔으니까 서울 거. 네. 그러면 저쪽에서 나온 거 있잖아. 그 저 DNA는 뭐겠습니까? 허벅지에 묻은 DNA. 그거요. 예. 그거를 대조를 했습니다. 정에 조금 남아 있는 거. 예. 일치합니다. 그럼 맞네. 그럼 동일범이잖아요. 같은 사람이네. 거기에다가 희미한 운동화 족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족적도 천안 사건인데. 예. 맞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두 사건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첫 번째 사건 전문을 두 번째 사건 전문이니까 서울 노원구 사건 전문은 이 당일날 요놈들이 이제 혼자 영업하고 있는 송 씨가 영업하는 그 야화찻집에 손님을 가장해서 침입한 거예요. 손님으로.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지들은 뭐 처음부터 계획한 거 아니고 술 한잔 먹으러 갔다가 우연히 범행했다 우발적인 거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거짓말이고요. 예. 같이 술 마셔요. 다른 손님은 없었어요. 같이 술 마셔요. 근데 문제는 요 대화 도중에 이 찻집 송 씨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뭔 실수를 했을까요, 이분이? 이들 말대로라면 돈 얘기를 해버렸어요. 돈 얘기를. 송 씨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평생 먹고 살 돈 정도는 준비해뒀어. 나 돈 걱정은 없어. 내가 이 찻집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거 돈 많어? 그래서 자기들은 강도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새끼들 얘기. 이놈들 얘기고. 막상 죽여놓고 돈을 뒤져보니까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푼도. 그 얼마냐 그랬더니 지네들이 술값으로 일단 먼저 낸 게 5만 원이었대. 네. 근데 그 5만 원도 없고 그나마 10,000원이 빠진 4만 원만 카운트에 있더라는 거야. 요 새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저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범행 수법의 공통점이에요. 두 현장 다 휴지하고 걸레를 이용해서 지문을 다 지웠어요. 다 지웠잖아요. 닦았어요. 같죠. 담배꽁초로 물로 씻은 것도 같아요. 그러네요. 여성을 선정했다는 것도 같아요. 그러네. 그다음에 오전 시간대 범행이죠. 요 새끼들이 하여튼 방심하는 낮 시간대에 문 열기 해가지고 범행.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접근된 거죠. 네. 그다음에 얘들 아까 내가 성적 각성 얘기했잖아요. 네. 변태적. 벗겨놓고 이거는요 안 해도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연결되면 음란 채팅한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성적 각성이 있는 겁니다. 성적 욕구가 있는 새끼들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목 졸른 거는 컴퓨터 줄하고 고무장갑 말하는 공통점. 그러면 뭐 이게 거의 공통점이 진짜 줄을 사용하니까 쫙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일 사건으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예, 예, 양 경찰서가 공조가 잘 되면 이렇게 프로파일도 잘 돼요. 그러네요. 딱딱 맞춰갖고. 네,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예. 이 사건은 요 새끼들은 2007년에 이제 1심 재판이 있었어요. 네. 얘들 죄명은 강도살인. 강도살인 둘. 당연하죠. 예. 흉기 갖고 강도했으니까 특수강도. 네, 딴데 또 실패한 거 많잖아요. 네. 그 편의점 이런 데서 특수강도 미수. 그런데 요거 주도적으로 한 새끼가 누굽니까? 김장군이잖아요. 김장군이죠. 이 새끼 무기징역.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따라다닌 딸랑이 예. 민연기 예. 15년. 그래서 됐다. 항소했죠, 놈들이. 예. 2심에서 김장군이는 여전히 무기징역으로 확정. 확정됐고. 두 사람을 죽였는데 네. 민연기는 15년 싸다고 5년 플러스 시켜줬어요. 올려치기 하죠. 다 훌륭한 판사님. 잘하셨네. 올려치기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상계동 사건 사례는 김장군이가 있대요. 아, 김장군이가. 이거 야화 찻집 네, 네, 네. 할 때 네. 그 고무장갑으로 목 조른 거. 네. 그런데 이제 천안 사건 살해할 때는 둘이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김장군이는 두 건의 살인이에요. 네, 그러네요. 성정동 거, 천안 거, 서울 거. 그래서 무기징역. 민영기는 천안 거 손으로 목 조른 거 하나 인정돼 갖고 징역 20년. 자, 이거는요. 이 사건은 예. 조기에 검거 안 했으면 염 교수님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냥 뭐 얘들 예,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여러 사람 죽었을 겁니다. 네, 예. 이거 공주 수사 정말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2006년 12월 달 그해 12월 달부터 서울청에는 다기능 과학 분석실을 설치 운영했어요. 다기는 와. 그러니까 다기능 과학 분석실이 뭐예요? 네. 어디서 살인 사건 검거하면 그 사건의 범행의 특징을 쭉 뽑아가지고 미제 사건하고 대입을 다 시켜보는 거야. 아, 이거 그래서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는 꽤 많이 잡았어요. 그 이유. 이것 때문에요. 예, 이걸로 인해서. 이놈 새끼들이 그거 하나 기회했네. 참 안타깝은데 빨리 잡아서 일단.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은 246회 동갑내기 2인조 서울과 천안에서 네, 강도살인했던 네. 여성만을 대상으로 네. 다뤄봤습니다. 죄값 잘 치러야 됩니다. 예, 그러면 푹 썩으면서 고생하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